이 장면 처음엔 아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경기장은 여전히 시끄러웠고 선수들은 각자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손흥민 앞에서만 사람들이 말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숙인 선수가 있었고, 눈을 피한 선수가 있었고, 아무 말 없이 물러난 선수도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그 순간 이후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을까요? 오늘은 손흥민을 얕봤던 사람들이 경기 끝나고 모두 말을 잃게 된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날 경기장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원정팀의 함성은 거칠게 울려 퍼졌고 홈팬들의 야유는 반복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전광판의 숫자는 쉽게 바뀌지 않았고 중계진의 목소리도 늘 하던 톤을 유지하고 있었죠. 선수들은 각자의 위치로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고 심판은 손목의 시계를 흘끗 보며 다음 흐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익숙했고 그래서 아무도 이 경기에서 특별한 장면이 남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순간은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친 접촉이 있었고 공은 이미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 있었습니다. 한 선수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고 다른 선수는 반사적으로 항의하려다 멈췄습니다. 또 누군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고개를 돌린 채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흔히 보는 장면이었기에 관중석의 반응도 크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 장면을 오래 붙잡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장면의 중심에 서 있던 손흥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팔을 벌려 항의하지도 않았고 심판을 향해 다가가지도 않았습니다. 얼굴에는 분노도 억울함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두 손을 앞에 모으고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마치 상황이 정리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혹은 이미 모든 판단을 끝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짧은 정적은 묘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주변 선수들이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손흥민의 시선은 여전히 아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다가오려다 발걸음을 멈췄고 누군가는 괜히 장갑을 고쳐 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거칠게 오르내리던 숨소리는 점점 잦아들었고 경기의 속도와는 어울리지 않는 조용한 공기가 그 주변에 머물렀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태도였습니다. 한 선수가 손흥민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로 된 사과는 없었지만 자세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선수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춰서서 손흥민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잔디 위에 주저앉은 선수는 바로 일어나지 못한 채 한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니었고 약속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 장면 주변만 유난히 조용해졌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노려보지도 않았고 상대의 행동에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어떤 제스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저 자리를 비켜줄 준비를 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태도는 이상하게도 상황을 더 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전달되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중계 카메라는 한 박자 늦게 손흥민을 다시 비췄습니다. 해설진의 말투도 잠시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경기 중 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지만 화면 속 분위기는 그 말을 쉽게 믿게 하지 않았습니다. 관중석의 소리는 여전했지만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사람들만큼은 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격한 장면은 아니었지만 그냥 넘기기에는 설명되지 않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경기는 다시 이어졌습니다. 공은 다시 굴러갔고 선수들은 평소처럼 움직였습니다. 관중의 함성도 점점 커졌고 전광판의 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 이미 보이지 않는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요. 손흥민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 몇 초가
경기의 공기를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직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상대 선수들이 먼저 멈췄는지, 왜 고개를 숙였는지, 왜 그 앞에서만 말이 사라졌는지는 누구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날 손흥민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음에도 누구보다 또렷하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의미는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존중받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장에 들어설 때부터 늘 같은 시선을 받아왔습니다. 실력보다는 출신이 먼저 언급됐고 이름보다 국적이 먼저 불렸습니다. 아시아 선수라는 이유만으로 그는 종종 성실하지만 위협적이지 않은 선수, 열심히 뛰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은 선수로 분류되곤 했습니다. 말로는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상대팀 선수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경기 전 몸을 푸는 동안 그들은 손흥민을 유심히 보지 않았습니다. 주의해야 할 선수 명단에서 그는 늘 중간쯤에 위치해 있었고 거칠게 대응해야 할 1순위로 지목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빠르긴 하지만 견딜 수 있고 움직임은 좋지만 통제 가능하다는 평가가 자연스럽게 공유됐습니다. 그건 분석이라기보다는 습관에 가까운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초반 그를 대하는 태도는 비교적 거칠었습니다. 어깨가 먼저 들어왔고 발이 조금 늦게 나갔으며 충돌 이후에도 별다른 사과는 없었습니다. 상대 선수들은 그 정도 접촉은 감당해야 한다는 듯 행동했고 손흥민 역시 크게 반응하지 않았기에 그 흐름은 더 강화됐습니다. 저 선수는 항의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쌓일수록 접촉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그 안에는 묘한 착각이 숨어 있었습니다. 항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를 느끼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굳이 깊이 생각하는 선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경기장에서는 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이 주도권을 쥐는 경우가 많았고 조용한 태도는 종종 약함으로 오해받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상대 선수들은 손흥민을 관리 가능한 선수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강하게 부딪혀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며 심판에게 달려가 호소하지 않는 선수. 그런 이미지는 경기 운영 측면에서는 편했습니다. 그래서 더 과감해졌고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을 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플레이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 모든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순간의 감정에 반응하지 않았지만 장면을 흘려보내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떤 시선으로 자신을 대했는지, 어떤 태도로 지나갔는지를 차분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안에서는 이미 흐름이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해졌습니다. 상대 선수들의 움직임은 점점 조심스러워졌고 손흥민을 대할 때의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처럼 쉽게 몸을 던지지 않았고 접촉 후에는 한 박자 늦게 반응했습니다. 그 변화는 갑작스럽지 않았지만 확실했습니다. 그를 얕봤던 판단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찾아왔습니다. 거친 접촉 이후 손흥민이 아무 말 없이 멈춰섰던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항의하지 않았고 분노를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동안의 상황이 모두 정리된 뒤에 나온 침묵이었기 때문입니다. 상대 선수들은 그 차이를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대할 수 없다는 인정에 가까웠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누군가는 자신이 선을 넘었음을 늦게나마 자각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손흥민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얕봤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너무 조용했고 너무 흔들리지 않았으며 너무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그를 가장 위험한 선수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상대를 압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상대가 스스로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이제 경기장 전체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경기 중반을 넘어서자 흐름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반 초반만 해도 상대 선수들은 비교적 과감했습니다. 몸싸움에 주저함이 없었고 손흥민을 향한 접근도 직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방식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발이 먼저 나가지 않았고 어깨를 넣던 각도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분명 무언가를 의식하고 있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변화는 소리 없이 진행됐습니다. 벤치에서도 별다른 지시는 없었고 심판의 경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 안에 있는 선수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을 대할 때는 이전과 같은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는 여전히 항의하지 않았고 여전히 표정을 크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에게 다가갈 때마다 마음이 먼저 걸렸습니다. 손흥민의 움직임은 단순했습니다. 과장된 동작은 없었고 불필요한 제스처도 없었습니다. 공이 오면 받았고 공간이 나면 파고들었으며 막히면 다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이 오히려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화려함보다 어디서든 같은 속도로 다가오는 안정감이 더 부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달라진 것은 눈빛이었습니다. 도발도 분노도 아닌 시선이었습니다. 상황을 받아들이되 흔들리지 않는 눈빛. 상대 선수와 스치듯 마주치는 그 짧은 순간에도 감정이 섞이지 않은 시선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상대에게 질문을 던지는 듯 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없는 질문 말입니다. 상대 선수들은 점점 손흥민을 피해서 플레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면 승부보다는 패스를 선택했고 그가 있는 쪽보다는 반대 전환을 더 자주 시도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건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불확실함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무엇을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침묵의 힘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는 태도는 상대의 기준을 흔들었습니다. 보통 경기장에서는 분노와 항의가 명확한 신호가 됩니다. 어디까지가 허용되는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가 소리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 기준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상대가 스스로 선을 다시 그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 장면이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으려는 순간 상대 수비수는 분명 접근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몸을 던졌을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수비수는 한 박자 늦게 발을 뗐고 결국 간격을 유지한 채 물러섰습니다. 그 선택은 실수도 지시도 아니었습니다. 순간적인 판단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미 바뀐 인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관중석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큰 환호나 야유가 아닌 짧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손흥민이 특별한 기술을 쓴 것도 아니고 결정적인 슈팅을 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 장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이 있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대화가 오가기 직전의 정적처럼 모두가 다음을 기다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같은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았고 상대의 변화를 즐기는 듯한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리듬을 지켰습니다. 그 리듬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지만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끊기지 않는 흐름이 상대에게는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힘은 점점 재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몸싸움의 강도나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흔들리지 않느냐가 기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그 기준을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상대는 이미 그 앞에서 이전과 같은 태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요.
감정을 쏟아내지 않기에 약해 보였던 그 태도가 사실은 모든 것을 계산한 뒤에 선택된 방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손흥민은 상대를 압박하지 않았지만 상대가 스스로 압박을 느끼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경기는 단순한 승부를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술과 체력의 싸움이 아니라 태도와 인식의 싸움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손흥민은 이미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만들어낸 힘은 곧 더 분명한 장면으로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 상대팀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반 내내 이어졌던 조심스러운 변화가 더 이상 우연이나 개인의 선택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분명해졌습니다. 벤치에서 오간 짧은 대화, 선수들끼리 나누는 손짓과 눈빛 속에는 공통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손흥민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대할 수 없다는 판단이 공유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거리였습니다. 전반에는 몸을 붙이며 압박하던 수비수들이 후반에 들어서는 한 걸음씩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붙으면 위험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듯 보였습니다. 손흥민이 갑자기 속도를 올리거나 방향을 바꾸지 않았음에도 수비수들은 여유 공간을 주지 않으려다 오히려 공간을 내주고 있었습니다. 그 간격은 불안에서 비롯된 선택이었습니다. 그 변화는 전술판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대팀은 손흥민이 있는 쪽에서의 압박을 줄이고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려는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한 명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듯 두 명이 동시에 커버하려는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공간이 비어나갔고 팀 전체의 균형은 점점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그 변화를 즉각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의 흔들림을 노려 과감한 플레이를 선택하기 마련이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공을 오래 끌지도 않았고 무리한 돌파를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순한 선택을 이어갔습니다. 짧은 패스, 정확한 위치 선정, 불필요한 충돌 회피. 그 차분함은 상대의 불안을 더 증폭시키고 있었습니다. 존중은 이 시점에서 명확해졌습니다. 더 이상 손흥민은 주의해야 할 선수가 아니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선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비수들은 그를 마주할 때마다 한 박자 늦어졌고 그 늦어짐은 연쇄적으로 팀의 리듬을 무너뜨렸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나서려 했고 누군가는 그 책임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팀의 조직력은 서서히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존중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존중이 쌓이면 긴장이 되고 긴장이 반복되면 두려움으로 바뀌기 마련입니다. 상대팀의 움직임은 점점 경직되어 갔습니다. 평소라면 자연스럽게 나가던 패스가 망설여졌고 손흥민이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판단이 늦어졌습니다. 실수는 늘어났고 작은 실수 하나가 곧바로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관중석에서도 그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환호의 타이밍이 빨라졌고 손흥민이 공을 잡기 전부터 기대 섞인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아직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지 않았지만 경기장의 분위기는 이미 그에게 기울어 있었습니다. 상대팀 선수들 역시 그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공이 향할 때마다 경기장 전체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때부터 두려움은 집단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물러서면 옆의 선수가 그 빈자리를 채워야 했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공간이 열렸습니다. 손흥민이 직접 그 공간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그의 존재만으로 상대팀은 계속해서 재정렬을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그 재정렬은 체력을 소모시켰고 집중력을 갉아먹었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상대의 흔들림을 과시하지 않았고 관중의 반응에 고개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팀의 흐름 속에 자신을 정확히 놓고 있었습니다. 그 침착함은 상대에게 더욱 위협적이었습니다. 감정이 드러나지 않기에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가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려움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파울, 어설픈 태클,
타이밍을 잃은 압박.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선택들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그것은 손흥민이 상대를 몰아붙였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를 몰아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중이 두려움으로 변하는 순간은 이렇게 조용하면서도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경기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전반의 탐색전도 중반의 인식 변화도 지나갔습니다. 남은 것은 이 두려움이 어떤 장면으로 터져 나올 것인가였습니다. 손흥민은 그 순간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두려움은 반드시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 모두가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경기가 이미 후반으로 접어든 시점이었고 체력은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상대 팀 선수들의 호흡은 거칠어졌고 움직임은 전반보다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점수는 여전히 팽팽했고 누구 하나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은 더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받았을 때 그 장면은 평범해 보였습니다. 위험 지역도 아니었고 즉각적인 슈팅 각도도 아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강한 압박이 들어왔을 상황이었고 실제로 수비수 한 명이 빠르게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수비수도 측면에서 각도를 잡고 있었죠. 숫자만 놓고 보면 손흥민이 불리한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다가오던 수비수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이어서 옆에 있던 수비수도 한 박자 늦춰 발을 디뎠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애매하게 벌어졌고 그 틈은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손흥민은 그 틈을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향을 급하게 바꾸지도 않았고 몸을 던져 돌파를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을 발에 붙인 채 한 템포를 더 가져갔습니다. 그 짧은 정지가 상대에게는 예상 밖의 선택이었습니다. 공격수라면 당연히 가속해야 할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지의 순간 경기장 공기가 멈췄습니다. 관중석에서는 큰 함성 대신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고 중계진의 말도 잠시 끊겼습니다. 손흥민의 발 아래에서 공이 움직이지 않는 그 몇 초 동안 주변 선수들 역시 다음 행동을 결정하지 못한 채 멈춰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태클을 해야 할지, 누군가는 뒤로 물러서야 할지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한 선수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완전히 숙인 것도 아니었고 노골적인 제스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시선이 내려갔고 상체가 미세하게 앞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건 태클을 준비하는 자세가 아니라 충돌을 피하려는 태도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미 승부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방식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그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뒤에서 커버하던 선수는 한 발짝 물러났고 측면을 지키던 선수는 중앙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을 둘러싸던 압박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느슨해졌습니다. 그건 전술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들어가도 되는가? 손흥민은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선을 들어 상대를 한번 바라본 뒤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이듯 움직였습니다. 도발도 경고도 아닌 그 미세한 움직임은 오히려 상대에게 더 큰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장면을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손흥민은 가장 안전한 선택을 했고 공은 동료에게 연결되었습니다. 화려한 장면도 결정적인 찬스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후 상대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거칠게 접근하는 선수는 없었고 접촉이 생기면 먼저 손을 들며 사과의 제스처가 나왔습니다. 관중석에서는 그제야 큰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골이 터진 것도 아닌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모두가 같은 장면을 보고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방금 그 몇 초 동안 이 경기의 주도권이 완전히 이동했다는 사실을요. 중계 화면은 손흥민을 오래 비췄습니다.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주변 선수들의 표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깊게 숨을 내쉬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방금 전 그 장면이 단순한 공격 상황이 아니었다는 걸 그들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손흥민 앞에서 선수들이 먼저 멈추기 시작한 것이 태클보다 판단이 먼저 멈췄고 행동보다 계산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대부분 피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더 이상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결정적 장면은 기록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골도 어시스트도 아니었고 하이라이트 영상에 길게 남을 장면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경기장에서 뛰고 있던 선수들, 그리고 그 장면을 본 사람들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이 경기의 중심으로 완전히 올라섰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순간 이후 이 경기는 더 이상 같은 경기일 수 없었습니다. 그 결정적 장면 이후 변화는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선수들이었지만 곧 경기장 전체가 그 흐름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수많은 선수 중 한 명으로 보이던 손흥민의 움직임이 어느 순간부터 모든 시선의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공이 그에게 향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관중석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기 전부터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고 그의 첫 터치에 맞춰 짧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직 슈팅도 돌파도 없었지만 관중들은 이미 다음 장면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대라기보다 집중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무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직감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상대팀 팬들조차도 조용해졌습니다. 야유는 줄어들었고 대신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았을 때는 함성보다 숨을 고르는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고 누군가는 팔짱을 낀 채 화면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응원하는 팀이 다름에도 그 순간만큼은 같은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판의 태도도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흘려보냈을 접촉에도 한 박자 더 시선을 두었고 손흥민이 넘어졌을 때는 곧바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경고를 남발하지도 과하게 개입하지도 않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를 대할 때는 상황을 더 정확히 보려는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선수 한 명이 아니라 경기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중계진의 언어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전반까지는 전술과 포메이션 중심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후반 들어서는 손흥민의 위치와 움직임이 반복적으로 언급됐습니다. 지금 손흥민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손흥민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흐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손흥민이 특별히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리듬을 유지했고 과한 제스처나 감정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장은 이미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상대의 압박 방향도, 팀의 공격 전개도, 심판의 시선도, 관중의 기대도 모두 그를 기준으로 재정렬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팀 동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손흥민이 있는 쪽으로 패스의 선택지가 넓어졌고 동료들은 더 편안하게 공을 맡겼습니다. 그는 무리한 플레이를 하지 않았지만 공이 끊기지 않는다는 신뢰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 신뢰는 팀 전체의 안정감으로 이어졌고 경기의 주도권은 점점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상대팀 벤치도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감독은 손흥민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체크했고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그의 위치에 따라 수비 라인을 조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한 명을 막기 위해 두 명을 움직이면 다른 공간이 열렸고 그 공간을 메우려다 또 다른 균열이 생겼습니다. 손흥민은 직접 그 균열로 들어가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상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경기장은 점점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큰 사건이 터지기 직전의 공기처럼 모두가 다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혹은 그에게 공이 향하려 할 때마다 숨이 잠시 멈추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많은 일이 일어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더 이상 스코어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요. 손흥민은 골을 넣지 않았고 결정적인 패스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기장의 중심이 되었고 그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선수, 관중, 심판, 중계진 모두가 같은 장면을 같은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휘슬 소리가 울리자 경기는 끝났습니다. 스코어는 전광판에 그대로 남았고 관중석의 소음은 서서히 형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환호와 아쉬움이 뒤섞인 소리가 경기장을 채웠고 선수들은 하나둘씩 속도를 늦추며 자신의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경기 종료의 풍경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묘하게 정리가 되지 않는 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가장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급하게 동료에게 달려가지도 않았고 관중석을 향해 손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숨을 고르며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경기 중과 다르지 않은 표정,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남아있다는 듯 혹은 끝났다는 사실을 서두르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다가온 것은 상대팀의 한 선수였습니다. 빠른 걸음도 과장된 동작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잠시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손흥민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눈을 마주치기 전 고개가 먼저 내려갔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행동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경기 중에 있었던 모든 접촉과 판단이 그 짧은 순간에 정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짧게 시선을 맞췄고 곧바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 반응은 받아들이지도 거부하지도 않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짧은 대응이 상대에게는 안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선수는 더 말하지 않았고 더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걸음 물러난 뒤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장면을 본 다른 선수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손흥민에게 다가와 악수를 건넸고 누군가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같은 방식은 아니었지만 공통점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다가왔고 먼저 태도를 낮췄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카메라를 의식한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느낀 것처럼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웃지도 않았고 상황을 즐기려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는 상대의 행동을 크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과한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태도는 오히려 상대를 더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과를 요구하지도 우위를 과시하지도 않는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경기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경기 후에도 같은 사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동료 선수들은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손흥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고 누군가는 멀리서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벌어진 장면이 단순한 예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경기가 끝난 뒤에도 손흥민이 어떤 방식으로 이 경기를 지배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중계 카메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리플레이처럼 길게 잡히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인식될 만큼의 시간은 확보되었습니다. 해설진의 말도 잠시 느려졌습니다. 경기 후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짧은 코멘트였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화면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중석에서도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큰 환호 대신 박수가 나왔고 그 박수는 점점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골을 넣은 선수에게 보내는 박수와는 다른 성격의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경기 결과가 아니라 경기의 태도에 보내는 반응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방식, 말없는 태도,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았던 자세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그제야 분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손흥민 앞에서 고개를 숙인 이유는 한 장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경기 내내 쌓여온 태도, 침묵, 선택들이 하나로 이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는 상대를 제압하지 않았고 굴복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상대가 스스로 멈추고 스스로 판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경기 후 가장 먼저 나온 행동이 사과였다는 사실은 그날 경기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승패의 문제가 아니었고 손흥민은 단순한 공격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날 말 한마디 없이도 사람들이 먼저 태도를 바꾸게 만드는 그런 선수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경기장 밖으로까지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기장이 손흥민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은 곧 이 경기의 결말도 바뀔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의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곧 모두가 기억하게 될 순간으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도 그날의 장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라커룸으로 향하는 통로, 선수들이 하나둘씩 사라진 뒤에도 경기장에는 여전히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관중석의 불빛은 서서히 꺼졌지만 방금 전까지 이어졌던 침묵과 시선은 쉽게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경기는 스코어보다 태도로 기억될 경기로 남아가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평소와 다름없이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인터뷰를 서두르지도 않았고 특별한 제스처를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과하게 드러내지도 아쉬움을 길게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늘 해오던 대로 자신의 역할을 마쳤다는 얼굴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조심스러웠고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상대팀 선수들의 반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졌습니다. 혼합구역에서 스쳐 지나가던 선수들은 손흥민을 보면 먼저 고개를 끄덕였고 짧게나마 인사를 건넸습니다. 경기 중에는 보이지 않던 태도였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바라보며 한 박자 멈췄고 누군가는 조용히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이미 몸에 밴 반응처럼 보였습니다. 언론의 시선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분석 기사에서는 더 이상 아시아 출신 공격수라는 수식어가 중심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경기를 읽는 선수, 흐름을 지배한 존재, 말없이 상대를 흔드는 유형이라는 표현이 반복되었습니다. 골과 어시스트가 없는 경기였음에도 손흥민의 이름은 기사 곳곳에서 언급되었습니다. 그날의 경기가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경기였다는 점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중계진의 평가 역시 같았습니다. 오늘 손흥민은 기록에 남지 않는 경기를 했지만 기억에는 오래 남을 경기였습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것은 기술이나 속도가 아니라 경기 전체를 감싸는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 태도는 상대의 선택을 바꾸었고 경기장의 공기를 바꾸었으며 사람들의 기준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팬들의 반응은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온라인에는 골 장면보다 손흥민이 멈춰 서 있던 순간 고개를 숙이던 상대 선수들의 모습이 더 많이 공유되었습니다. 왜 저 장면에서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저게 진짜 압박이다. 말 안 해도 느껴진다 같은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손흥민을 부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빠른 선수, 성실한 선수, 득점력이 있는 공격수라는 표현보다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선수, 상대를 멈추게 만드는 선수라는 말이 더 자주 따라붙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위에서 내려다보지 않았고 누군가를 굴복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끝까지 같은 태도를 유지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태도는 결국 모두의 행동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경기에서도 그는 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과장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대팀은 달라졌습니다. 그를 대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했고 한 박자 더 늦췄으며 한 걸음 더 조심했습니다. 그 차이는 기록으로 남지 않지만 경기장에서는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손흥민이 특별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변화라는 점입니다. 그는 분노를 선택하지 않았고 과실을 선택하지 않았으며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강함은 목소리의 크기나 태클의 강도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흔들리지 않는 태도, 끝까지 유지되는 기준, 말보다 앞서는 자세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손흥민은 그것을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경기는 이렇게 기억됩니다. 골이 없어도 기록이 없어도 사람들이 먼저 멈춰섰던 경기. 한 선수가 아무 말 없이도 경기장의 공기를 바꾸었던 날. 그리고 지금도 손흥민 앞에서는 사람들이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들어갈지 멈출지 물러설지를요. 그것이 바로 그날 이후 손흥민을 부르는 새로운 이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